오늘 머니딜 스테이션에서는 딜사이트S 민주마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장 모두 다 양시장이 하락 출발했지만 코스피는 어느덧 또 올라타면서 2,540선을 회복하는 모습 잡혔습니다. 장 출발할 때부터 조선과 방산이 어제 긍정적인 흐름을 쭉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오전장 시장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네, 일단 오전장 한번 살펴보자면 트럼프가 일단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이슈가 아무래도 관세 관련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 방향성 잡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고 이제 파월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사실 기존의 입장을 다시 발언한 거여서 호재도 악재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우리 증시를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매수 주체로 바뀐 것은 또 아니고 애매하게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코스닥은 연속적으로 또 올라가다 보니까 어제 오늘 주춤하는데 지금을 기점으로 이제 고비를 어떻게 넘길지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세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데 국가도 확산이 되고 있고 품목도 확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알루미늄, 철강 이런 품목에 관세를 부과한다 하니까 보복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보복을 하면 그 이상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금 상황이 부담이 되는 것도 또 사실이고 그런 금리 부분이 또 신경이 쓰이는데 증권사들도 지금 고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봤을 때 추가 인하가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빠지지는 않는 게 웰스파고에서는 이제 관세 규제 완화 이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하는 날들이 좀 많아졌죠. 그래서 수량으로 보면 매도하는 날이 더 많은데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매수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부 대형주 매수에 집중이 됐다는 건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매수하는 날이 많았고 오늘도 매수세가 이어지는데 작년 하반기에 비하면은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투신 쪽에서 열심히 매수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지속적인 거겠죠. 근데 지금은 이어지고 있지만 지속성 여부가 시장에 대한 그런 자신감을 확보하는데 이제 삼성전자의 그런 지속성이 또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 종목을 보면 이전하고 다른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코스닥 쪽으로도 조금 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게 이제 전기전자, 금융, 운수장비 그리고 여기서 절반이 또 삼성전자 매수이긴 한데 최소 4개 업종을 매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닥에서 조정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상승 이후에 어제 오늘 또 하락하는 모습인데 연초에 이제 7일 연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조정을 주는 모습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약하게 줬었는데 원래는 연속 상승 이후에 첫 조정은 좀 세게 주고 나서 올라가는 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코스닥 시장이 좀 강해졌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 특히 이제 투신,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고 이제 기간이 뒷받침이 되면은 코스닥이 조정이 나와도 폭이나 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에서 이런 매수세를 1분기에 계속 이어나가면 좋은 그림이겠죠. 근데 이제 지금 추이로 보면은 조정보다는 쉬었다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는 또 예탁금인데 코스닥이 이 정도 올라오면은 예탁금이 또 올라와줘야 하는데 지금 저점 대비 이제 예탁금 증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미 있게 보려면 저점 대비 8%에서 한 10%가량 유동성 장세를 보려면 어, 10%인데 유동성 이제 장세를 보려면 17%에서 20% 요 정도인데 지금은 그냥 개별적인 종목 장세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개별적인 종목 장세이다 보니까 지수가 좀 딸려서 올라간다 요 정도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종목 장세로 보면은 이걸 활용해서 기다려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이 좀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고 정리해서 이제 우리나라 관세,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이 이제 걸리면서 이런 재료들에도 또 시장에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고 예상을 하고도 이제 코스닥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그리고 그런 지속성을 보고 예상을 좀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섹터에 대한 다양한 포인트들 짚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영업이익이 계속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호실적을 발표했던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모두 다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이번 주 금요일 LIG 넥스원이 과연 그 분위기를 잘 이어받을 수 있을까 투자자들의 관심도 꽤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산주 섹터 내에서 어떤 탑픽주를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어, 방금까지 이제 오늘 장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 방산 섹터를 좀 보도록 할게요. 방산 보시면 일단 S&P 다이나믹스 이제 관심주를 일단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실적도 좀 증가를 하면서 현대로템,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좋게 흘러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P 다이나믹스는 이제 K2 전차랑 그리고 K9 자주포에 이제 변속기를 그런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이제 현대로템 이 두 기업이 원래는 이 독일 기업을 좀 썼었는데 지금 이제 국산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변속기로 인해서 그런 실적이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금요일 이때가 실적 발표인데 그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발표 이후에 그런 기대에 못 미치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현재 테마성으로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섹터 중에 방산 섹터 이제 나와줄 때 장기적인 그런 공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S&P 그룹도 현재 전부 S&P 그룹 자체가 이제 전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도 이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방산 산업에 대한 신규 그런 국가 진출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K9은 이제 루마니아를 좀 포함해서 이집트나 인도 진출에 대한 그런 기대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 시조를 고려해서 폴란드 그런 2차 납품 이런 해외 수주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방산 그런 매출액 비중이 전장 대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고마진이 방산 비중이 상승하면서 방산 매출 그런 수주 정보 인식이 지속될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고 신규 수주 확보 기대감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이제 수준의 그런 수익성도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의 매출 그런 증가에 따라서 기술 투자 비용이 필연적으로는 좀 발생이 되고 있지만 매출 볼륨 증가에 따른 그런 레버리지 효과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료도 좋고 방산 섹터가 나아질 때 좀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S&P 다이나믹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일단 주봉상으로 볼 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상승 추세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작년 말에 이제 좀 안 좋은 흐름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꺾였어요. 그러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크게 한번 올려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봤을 때도 어느 시점에서 이제 계속해서 추세 자체는 우상향으로 계속 끌고 있는 현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그런 세력들에 의한 선을 뚫고서 계속해서 고점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 S&P 관련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그룹으로 봤을 때도 S&P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적으로도 볼 때도 416억에서 무려 1,105억 가량이나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도 이제 추정치로 봤을 때 전망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를 한다 한데 좀 이제 고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가 이제 31,000원까지 일단 31,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수익 보시고 이후에 또 방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또 타이밍 잡아서 들어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3,000원 부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31,000원, 손절가 23,000원으로 가격 전략 받아봤습니다. 조선도 그렇고요. 요즘은 확실히 분위기에 타서 추세가 오르는 섹터 내에서로 더 수급이 쏠려 들어가는 움직임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방산 섹터 내 훈풍이 계속 이어질지 살펴보면서 S&T 다이내믹스 관심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특징 섹터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조선이나 방산도 강했지만 오늘 특히 반도체 후공전단의 움직임도 다수 잡혔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포인트 잡아볼까요?
일단 반도체 섹터만 보면은 이제 앞으로 반도체 쪽을 봐야 한다, 소부장 쪽도 좀 봐야 한다라고 작년 말부터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반도체를 봐야 하는 이유는 워낙 또 강하기도 했지만, 오늘 일부 좀 조정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분위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유리기판,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그런 종목군들 쪽으로도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메타, 한국 AI 반도체 큐리오시 AI를 인수한다라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회사는 AI 추론칩 전문 반도체 설계 업체인데 이제 국내 팹리스 업체들이 디자인하우스 업체들을 이제 확산에 기대를 했는데 시장에 눌려서 확산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최근에 그동안 저조했던 그런 레거시 반도체 업체라든지 이런 회사들까지도 이런 쪽까지도 이제 온기가 좀 확산되는 그런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고 이제 사실은 딥시크 관련해서도 논란이 좀 컸었는데 이 시장이 AI로 좀 맞춰지고 있다라고 보면서 이번 연도도 길게 본다면 반도체에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확산되지는 않아도 빠른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고 뭐 반도체나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돼가는 면을 좀 봐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섹터도 지금 계속해서 뭐 중심을 좀 잡아주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레거시 반도체들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소부장이나 관련 종목들의 반등 기대도 예상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칩스법이나 반도체 특허법에 대한 기대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에서 준비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그런 전환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삼성전자도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TSMC에서도 좋게 평가가 되고 있지만 너무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건 일단 엔비디아의 그런 향후의 주가 흐름이나 그리고 TSMC의 그런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이 부분을 좀 살펴봐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관점으로는 순환매가 강했던 종목을 보냐 또 새로운 순환매 종목을 가져오냐 이런 부분 좀 체크해 가면서 나머지 HBM에 눌려있던 그런 레거시 반도체들의 작은 이야기만 좀 나와준다 해도 시장의 기대를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관심주는 일단 테크윙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도가 큐브프 로버 SK 하이닉스 첫 양산 공급 소식에 좀 올라가졌고 하이닉스까지 공급선 확보를 또 해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는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올라가졌는데 일단 엔비디아가 6개의 HBM4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입장에서 하이닉스 양산 일정도 올해 9월로 조정이 됐고 빠르면 4월경에 품질 인증을 또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양산 라인 뒷면을 좀 테크윙이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뭐 HBM으로 큐브스로 뭐 공급 협의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고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선에서 이미 양산에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PO 역시 사실상 확정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테크닉은 이제 작년에 고환율로 인한 그런 악재에도 기업 가치 상승에 힘입어서 이제 영업 성과를 잘 발생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도 영업이익이 좀 급증을 하면서 본질적인 부분을 좀 잘 해소해 나가면서 그런 경쟁력에 대한 이런 시장의 기대가 높아진 모습이고 일단 그런 악재 속에서도 이제 차트상으로 좀 바닥을 계속해서 만들어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매출 영업이익은 늘었고 적자폭은 확대가 된 그런 상반된 결과이긴 하지만 그런 결과 속에서도 이제 기업 상승 기대감에 확실히 좀 보여준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작년부터 또 반도체가 좋지 않은 모습 속에서 다시금 좀 반등 보여주면서 실적이 본격화되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 드리면서 일단은 이 테크닉 자체가 3사 모두가 일단 선택한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장비 뭐 납품도 하고 있고 이번에 좋은 소식으로도 급등해 줬던 그런 테크닉이지만 사생상품 손실 그런 영업이익의 선생보다 하회를 했었던 그런 실적에 대해서 일회성 요인으로 주가가 급락을 했었지만 오히려 그 부분을 좀 기회로 삼아서 좀 매수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그때 기회를 삼아서 테크닉이 실적을 계속해서 개선해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탄력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한번 차트로 보도록 할게요. 탄력이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테크닉도 24년도로 봤을 때 꾸준히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7만 원 터치하고서 이후에 크게 조정을 줬죠. 낙폭이 크게 이루어졌는데 뭐 반도체 시장도 워낙 안 좋았고 이때 뭐
그때 국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이슈들도 있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좀 눌려준 경향이 있지만 지금 다시금 어떤 세력에 의해서 지금 돌파를 해줬고 지금 지지라인을 지켜가 주면서 지금 다시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 라인을 또 뚫고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간다면 이 체크인 같은 경우에도 또 한 번의 이제 또 한 번의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고 지금도 물론 약간은 눌려준 경향이 있지만 윗골이란 양봉이 최근에 이제 형성이 되면서 지금 잘 흘러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번 연도 하반기 들어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삼성전자 조금 체크해 가시면서 다 보면은 어느 정도 반도체도 좀 중심을 잡아가면서 중심이 잘 잡히고 안정화가 된다 하면은 큰 폭으로 이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42,950원 선에서 현재가 매수가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52,000원 선으로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면은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52,000원 선까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7,000원 선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의약품 쪽으로의 추가 관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일부 종목들 버텨주는 모습들이 잡혔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작년 하반기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반도체 섹터 내에 다양한 종목들이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6% 강하게 올라갔었던 테크윙 현재 윗꼬리 달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의 또 일봉 차트들이 그 윗꼬리를 잘 메워갈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매수 전략으로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52,000원, 손절가는 27,000원으로 끌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방산하고 반도체 섹터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공략주로는 로봇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는데 로봇이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 잡히고 있거든요.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일까요? 네, 오늘의 이제 공략주로는 이제 PJ전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PJ전자가 그 재료들이 일단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고 로봇 관련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종목이긴 한데 일단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전자제품 생산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자부품을 일단 제조를 하고 있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실적 호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 주가를 좀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국내외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그런 초음파 진단기, 그외 이제 전자제품 판매가 좀 호조가 이번 분기 호실적을 좀 견인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PJ전자가 사실상 이번 연도에 나올 수 있는 재료들, 말씀드렸다시피 재료들에 의한 섹터를 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뭐 보안, 그리고 뭐 의료기기, 로봇 전부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탈로 제조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로봇, AI, 보안, 양자 뭐에 있어서 뭐 전기전자를 빼놓을 수 없죠. 또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기본적 분석적으로도 일단은 실적 자체도 굉장히 깔끔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와 실적이 탄탄한 종목에 있어서 PJ전자를 좀 빼놓고 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목별 장세로 인해서 이제 화려하게 섹터 내에서 움직여주고 있어서 사이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다시금 로봇이 약간은 눌려주고 있지만 다시 의료기기나 로봇, AI 어느 시점에서 또 메커니즘이 형성이 돼서 또 올라가 준다면 큰 탄력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최근에 비용의 그런 효율화 그리고 수익성 개선 이런 노력 덕분에 이런 안정적인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이런 주가의 변동성을 좀 감안하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가격 변동에 의해서 이를 의미하지 않고 이제 회사의 그런 기본 재무 상태나 성장 가능성의 판단의 기준이 일단은 저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다소 눌려줄 수 있는 구간일 수도 있지만 뭐 기업 분석상으로도 재무가 일단 탄탄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담아 가시면 올해 하반기 정도에 좀 좋은 그리고 크게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PJ전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재무 상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재무 상태로 봤을 때 일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로 기록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이 이제 74억에서 107억 가량 이렇게 추정치가 실적이 상승을 했다라고 늘어난 경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봤을 때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불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0% 이상 보유를 하고 있고
8,000원대 BPS를 가지고 있으면서 PBR이 0.8배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주가가 PJ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로 가고 있는 추세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때 또 막 크게 큰 폭으로 이제 조정을 좀 준 경향이 있지만 그걸 이제 기회 삼아서 이제 저점을 다지고 나서 V자 반등을 줬죠. V자 반등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윗꼬리단 음봉 하나 형성해 주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봤을 때도 이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다시금 눌려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료들은 일단 많고 가지고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슈적인 측면이나 이제 어떠한 그런 로봇 관련해서 아니면은 보안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나와준다면은 이 종목 또한 한 번의 사이클이 또 돈다면 한 번 더 올려줄 수 있는 큰 힘을 실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V장을 반등으로 인해서 지금 우상향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카에서 매수해 주신다면 목표가는 이제 7,500원 선으로 일단 크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간다라고 제가 제시를 해드리지만 뭐 사고팔고를 좀 반복을 해야 한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비중 조절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0원까지 가져가되 비중 조절 조금씩 하시면서 손절가는 4,6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더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PJ전자 받아봤고요. 현재가 매수 전략으로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4,600원으로 받아봤으니까요. 그때그때 맞춰서 비중 조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머니딜 스테이션에서 민주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